그리고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우리가 지난 연말에 보면은 계엄 전에 명태균 게이트가 정말로 이제 거대한 이슈로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태산병동 서해필도 말한 게 없는 게 보면 김건희 깔짝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들 어디로 증발해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일단 창원지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와서 밝히자면 이제 와서 저희가 창원에 조사를 가서 김건희는 언제 하냐, 네. 홍준표는 언제 하냐, 오세훈은 언제 하냐고 말할 때마다 이제 딴 데를 쳐다보시거나 검사가 할 거예요, 딴 팀에서 할 거예요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걸 못 참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겠다라고 진술을 하는데 진술을 기재해주지 않고 해당 검사가 조사하는 검사가 창원지검. 네. 네.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실제로 한 번은. 아니 그 참고인 신분으로 가서 조서에 본인이 피의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본인도 그러니까, 개입을 네. 한 거니까. 본인이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도 적어주지 않는 건 저도 이제 형사법 교수도 하고 있고 전문 변호사고 하지만 처음 봤어요. 내가 처음 자백을 하고 들어보네. 내가 자료를 예. 주겠다는데 듣지 않겠다는 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원지검이 사실 지역 비리처럼 약간 김영선과 명태균의 둘만의 이런 그 개인적인 비리로 축소 은폐를 하려고 했다가 네. 여론에서 거대한 이제 비판을 하니까 갑자기 이미 다 흩어놓은 그 수사팀을 중앙지검으로 모아갖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생각했을 땐 가장 연루가 컸던 정치인이 아닌 검찰이나 판사 출신이 아닌 오세훈만을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분은 언제 하느냐?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알고 보니 그때 다 모든 사건들이 경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찰청으로 대구로 보냈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공익제보자 입장에서는 또 대구에서 경찰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라고. 또 진술하라고. 그래서 대구로 모시고 가서 또 진술을 했어요. 홍준표에 관련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찰이 뭘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건을. 그러면 검찰한테 공람 안 받았냐, 자료 안 받았냐, 기록이라도 전달 받는다거나 안 줬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포렌식 자료를 줬잖아요. 근데 심지어 포렌식 자료 또 한 번 다시 다루게 하겠는데 그 자료를 안 줘서 저희 변호인단이 정리한 자료를 다시 경찰청에 줬고 예. 그리고 올해 초에 갑자기 이준석 사건을 하겠다면서 서울청에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네, 서울경찰청에서 그 서울경찰청이 뭐냐면 저희 공익제보자 변호인단을 이제 뭐 기록을 유출했다면서 저희를 수사하던 그 서울경찰청에서 이번에 이준석 수사할 테니까 와서 협조해라. 그 기록 좀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이렇게 지금 파편화돼 있어서 저희가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 수사하던 데가 이제는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거 특검에 가서 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제 약간의 좀 신경전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2번 이상 요청을 했는데 특검에서 우리 깠다. 이준석 건은 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그럼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그쪽에 또 자료를 제공을 하고 네. 지금 이렇게 파편화가 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오세훈 사건은 중앙지검이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끌고 가던 검사가 지금 그 김건희 특검에 가 계십니다. 와 있는데 그러면 네. 김건희 특검에서 오세훈이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세훈 수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어디로 가요? 저도 모릅니다. 한강으로 가나? 아무도 모릅니다. 중앙지검엔 그걸 전담하는 분은 없는 것 같고 그거 하시던 분은 특검 가 있는데 특검에서는 오세훈 갈 생각은 없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제출했던 PC랑 이런 거 다 받아가래요. 즉 종결하겠다는 뜻이죠. 압수물을 돌려주겠다. 어디서 그러면 받아가라고 한 거예요? 특검에서. 특검에서. 네. 특검만 믿고 있었는데 명태균 게이트. 이러다 그냥 수사 기한 쫓겨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냥 흐지부지 몇 명 기소하고 아니, 딱 그냥 땡치는 거 김건희 아니에요? 기소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게 안 돼. 그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수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한다고 치면은 전담 수사팀이 검찰이든 경찰에 차려져 가지고 일원화해서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근데 그치. 창원지검에서 그런 일을 할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 나중에 다 온갖 군데 뿌려놓고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주요한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검사들이 연루돼 있어서 그런 거야? 자, 아니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창원지검 당시 명태균 수사팀이 제가 알기로 13명이 플러스 알파 한두 명 더 돼서 한 14명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거기에 수사팀까지 하면 거의 40명 단인데 지금 특검 검사만 4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명태균 인력이- 담당하시는 분이 3명에서 많아봐야 5명이에요. 음. 근데 그분들이 명태균 것만 하느냐는 아니죠. 그렇죠. 다른 네, 것도 다른 해야 것도 되니까. 하면서 하는 게 그건데 김건희 특검이긴 하니까 예, 이게. 네. 창원지검에서 13명이 할 때 그분들이 방향성은 잘못된 게 아까 저희가 포렌식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증거라는 건 사실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으로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임의 제출로 하면 조금 그 범위를 넓게 이리저리 다 들여다볼 수가 있고 압수수색을 하면 압수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서만 봐야 됩니다. 네. 그럼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는 우리가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실제로 줬고요. 그럼 PC도 그냥 받아가면 그 기간을 넓게 갖고 이것저것 다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해갑니다. PC를 우리가 준다고 했는데 네. 압수수색을 해간 다음에 네. 포렌식을 딱 김영선 공천 관련 시점으로만 제한해서 포렌식을 돌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은 부분만 그것만 네. 보겠다는 그것만 거예요. 보겠다는 왜 거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되니까 저희 네. 변호인단과 강혜경 공익제보자분께서 저희가 봐라. 방송에 가서 아니, 어. 검찰에 가서도 뭐 홍준표도 해라 김건희 왜 안 하냐 막 얘기하고 그래도 안 하니까 방송에 나가서 저희가 많이 떠들었죠. 네. 그랬더니 이제 조용하라는 취지인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압수한 PC에서 영장 기재 범위 넘어가는 그러니까 불법 증거죠. 위법 투집 증거로 강혜경 씨가 김영선 의원실을 위해서 활동했던 것 중에 위법할 만한 걸 찾아내서 그거를 수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소까지 했어요. 강혜경 씨를? 씨를. 강혜경 씨를. 제보자 신분이. 네. 그리고 뭐야? 이거는 제가 협박이야? 예, 고정된 그 기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정이에요? 고정이었어. 몰랐네. 몰랐어. 그리고 대충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깜짝 놀랐네. 그때 당시 그 별건 수사를 위법하게 하고 있던 검사가 이제 강혜경 씨와 저한테 앞에 B 마음 같아서는 싹 다 잡아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큰 사건의 일환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줄 알아라. 라는 식으로 야, 이제 진짜 얘기를 했죠. 근데 당시에는 제가 왜냐면 공익제보자의 안위가 걸려 있고 검사는 기소권을 갖고 있고 수사권을 갖고 있는 그 분이니까. 앞에서 누가 이렇게 찍소리 합니까? 아유 검사님 저희 다 제정했는데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하고 했죠. 설마 기소할 줄은 몰랐어요. 네. 기소를 하더라고요. 이 검찰 개혁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진짜 미친 듯이 해야겠네. 지금 이게 이제 무슨 종합을 일이야? 해보면은 뭐냐면은 검찰에서 자꾸 이제 검찰 개혁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야. 우리에게 수사권을 왜 빼앗아 가냐. 우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우리 국민들이 편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명태균 게이트처럼 노출된 중대한 사건마저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는 세력한테 어떻게 수사권을 온전하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한테는 영장 범위 바뀌라서 못한다. 공익제보자한테는 영장 범위 바뀐데도 그 먼지털이식 수사해갖고 특별 찾아서 기소하겠다라고 협박해서 기소하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이미 검찰 내부에서 수사검사랑 기소검사를 분리해놨어요. 최소한 검찰 내부에서라도 수사하던 사람이 하면 너무 독단에 빠지니까 그렇지. 수사검사랑 기소검사를 나눠놓자. 근데 수사를 지휘하던 부장검사 기소를 합니다. 그래놓고 담당 수사검사는 아니잖아. 라는 식의 변명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강혜경 씨에 대한 별건 기소는 위법 수직 증거로 활용했죠. 네. 그리고 그 태도 자체도 너무 잘못됐죠. 거의 협박에 가까운 아니, 태도 그 있었죠. 변호사 입회한 상태였으면 저 옆에 불구하고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찰청법 위반까지 한 거예요. 그런 그 기소를 해놨는데 여기서 또 이제 법원 비판을 하겠습니다. 검찰청법 위반한 기소는 그 공소기각 사유이기 때문에 본안으로 나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이건 절차 위반됐네. 기각. 하면 끝인데 지금 그 창원지방법원 2025 고합 58 사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체 판단 다 하고 공소기각 여부를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씨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무죄 나오면 뭐예요? 그니까 재판 수십 번 할 텐데. 그 과정에 그거를 지금 사법부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일조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 쿠팡 이동직 퇴직금 문제 때문에 문희석 부장검사가 국회 나가가지고 눈물을 울었잖아요. 흘리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느꼈지만 와 우리나라 검찰하고 이 법원 사법부는 진짜 개혁당하지 않은 조직이었었구나. 이번에 진짜 완전 거의 극단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민주화 이후에 80년 이후에 헌법도 개정하고 사회가 계속 뭔가 바뀌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왔는데 검찰하고 사법부는 못 거느렸던 거야 그동안에. 옛날 거 그대로 온전하면서 그 판사 그대로 있었고 검사 그대로 있었고 자기들끼리 선후배라고 하고 네, 더 나가면은 썩었죠. 또 로펌에서 다 챙겨주고 이런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극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나오는 거에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다.
지금 그거를 개혁하는 작업이니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진짜 대통령 뺏길까 하나만 봐. 바뀐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바뀐 게 없으니까 달라지는 게 아니, 물론 없겠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190석에 가까운 의석이 있습니다. 법령을 통과시키면 돼요. 어차피 그 그 사법부도 검찰은 행정부의 일개청이고 사법부는 결국 입법부가 만든 법 위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을 통과시켜서 견제를 하면 돼요. 지금처럼 노이즈를 많이 만들어 갖고 지지 동력을 잃는 것보다 네. 그냥 조금 눈치 보지 말고 강력한 입법을 통해서 좀 나아갔으면 자, 좋겠습니다. 이렇게